지금 여당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신나가지고 계속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국은 피해자다. 어? 뭔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피해자로 규정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조국이 사면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면만 되는 게 아니라 복권을 하죠. 그러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은 신났어요. 벌써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냐, 부산시장이냐, 아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충남 아산인데 글로 나와야 된다.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개항을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주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내년에 선거를 두고서 미묘한 어떤 경쟁 구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재명의 시간으로서 본인이 다 원톱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했는데 세상 민심이 그렇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가지는 지금은 친문이 주류지만 사실 친문이 주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친명입니다. 친명이 주류지만 한때는 친문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있을 때 하루하루 날이 더해짐에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고 미래 권력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국의 등판이 이재명의 공간과 이재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단축시키고 공간을 줄여드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뭐랬죠? EJ,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여기에서 EJ를 따서 제가 이조제이, 조국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도 제가 좀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광복절이 일종의 입시비리 부활절, 그 다음에 어떤 거? 윤미향의 부활절이 된 겁니다. 윤미향 수호 부활절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럽니다. 왜 이럴 거면 수사를 하고 왜 이럴 거면 기소해서 재판하고 왜 이럴 거면 대법원 확정까지 판결을 받아서 뭐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한민국을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가지고 공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적인 이해관계, 친소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변호인이나 경기 성남 라인 그리고 자기한테 아첨하는 인간들을 단체로 다 공직을 나눠주고 사면은 뭡니까? 사면을 통해서 본인이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이 된 것이냐? 너는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로 얘네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빛의 혁명이 아니라 비제 혁명입니다. 일종의 부당 거래를 해서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내가 우리 조국 저기 학교 있을 때 깜빵 갔을 때 우리 후보 안 냈잖아. 그러니까 조국 사면 시켜줘. 이런 식으로 부당 거래, 청구서, 짬짬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무슨 빛의 혁명입니까? 비제 혁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제가 볼 때는 정권 몰락의 서막이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인들 지금 지지율 좋다고 흥분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따 제가 다루겠지만 지지율 처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람들이 한 2달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래, 너 중도인 척, 착한 척, 보수인 척, 국민을 위하는 척 좀 지켜봤죠. 그러다가 역시 얘네들은 쇼하는 인간들이구나. 응?
거짓과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근본적인 어떤 회의감, 의심이 다시 발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을 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쇼를 한다고 한들 본인들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율이 좋다는 것, 지지율은 뭡니까? 숫자입니다. 권력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힘이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여길 때, 있다고 믿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겁니다. 권력은 그야말로 국민이 띄우기도 하고 국민이 가라앉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입시비리의 부활절이다. 한편으로는 정권 몰락의 서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윤미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미향.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조국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국 사면은 계속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해달라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미향은 갑자기 뜬금포거든요.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뭐지? 야, 이거 윤미향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식으로 안에서 이견이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윤미향에 대한 거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 최동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우리가 제주를 넘고 이 돈은 얘네들이 다 착복을 했다, 횡령했다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일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일종의 X 수작의 일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드러낸 거 뭐냐?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이 진보 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조국과 윤미향이 일정 부분 각각의 영역에서의 얼굴 마담을 하는 겁니다. 조국은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겉보기 등급 이서빌러티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사기를 치려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사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포장, 래핑을 하는 겁니다. 윤미향은 어떻습니까? 반일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윤미향이 하는 건 절대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윤미향이 할머니를 등을 치건 뒤통수를 때리건 그건 중요치 않아. 그 할머니들이 필요에 따라서 반일 운동에 있어서의 도구, 소재, 연료로서는 중요하지만 이 반일 운동, 위안부 할머니를 진짜로 위하는 것인지 위하지 않는 것인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농락을 당하건 그 문제를 제기하는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생각을 하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